나는 이제 초1 때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특별한 한 건 아니고 그냥 엄마랑 매주 한국식 그 영어 문법 언제쯤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해? 나는 중학교 때는 이제 완성이 좀 되어야 한다고 중학교 때 보는 완성. 편인데 사실 나는 이게 습관 잡기에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스튜디오에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의예과 조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최윤서입니다. 자, 기말고사도 끝나고 한 학기가 마무리됐는데 요즘 중학교 영어 내신부터 고등학교 내신 모의고사까지 영어 때문에 힘든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의 영어 문법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자 강점인 과목인 영어인 만큼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씀이 매우 많으니 조금만 기대해 주시고요. 특히 초, 중등 때 영어 문법 공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텐데 아주 실질적인 조언과 문법 공부하기 좋은 꿀팁 사이트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어가 강점 가보기로 했는데 혹시 중고등 때 영어 성적 공개해 줄 수 있어? 나 중학교 때 내신은 늘 100점을 받았었고 이게 내신 준비 기간이 아닐 때는 항상 EBS를 혼자 들으면서 수능 중학교 때도? 독학을 좀 하려고 했었어.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이렇게 깨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중3 때는 수능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독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1년에 한 학년 거씩 그냥 다 했구나. 맞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내신 영어도 늘 100점이나 1등급이었는데 이제 모의고사는 가끔 이제 한 문제씩 틀리는 게 나오더라고. 수능에서도 하나 틀렸어. 너는 영어 좋아했어? 영어를 딱히 좋아하진 않았고 그냥 그런대로 성적은 나오는 약간 국밥 같은 과목? 그래서 나도 중학교 내신도 사실 치열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다 맞았고 그냥 고등학교 내신도 거의 다 맞거나 하나 틀려서 원점수는 항상 90거 아니면 100이었을 거야. 그렇게 됐고 수능도 원점수 100점 이렇게 맞아 마무리했었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영어를 잘했는데 우리가 영어를 언제부터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 되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시작할까?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냥 보통 친구들처럼 영어학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말하고 쓸 기회가 좀 많아야지 친해질 수 있다. 그치. 이런 생각이었어. 그래서 막 여름방학에 이제 영어 캠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엄마랑 같이 가서 공부하고 아니면 이제 지역 근처에서 하는 영어 영재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 영어 영재 프로그램도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면접 보고 발표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약간 영어를 그냥 하나의 언어로서 시작을 했었네 그냥. 맞아. 되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 나는 이제 초1 때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특별한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엄마랑 매주 어린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되게 많이 빌려왔었어. 근데 이때 꼭 영어 책을 몇 권 이상 빌려왔었거든. 우리 때는 이제 CD 자료 가지고 이제 저자가 읽어주는 거 이렇게 부가 자료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골라가지고 CD 틀어놓고 이제 한 페이지씩 따라 읽기 그런 걸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동안 매주 이제 대여섯 권씩 읽었으니까 아마 그 도서관에 있는 초딩용 영어 책들은 다 읽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4학년 때부터는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는 학원을 다녔었거든. 그래서 그때 말하는 연습을 좀 한 거 덕분에 토플 성적은 좋았던 것 같아. 어린 나이부터 토플을. 근데 사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나는 그냥 영어를 말하고 쓰고 그냥 언어로서 대했는데 영어 문법을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 사실. 어렵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문법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시작했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책을 많이 좀 읽었는데 누나는 캠프 이렇게 영어 영재 이런 거 했다 그랬는데 책도 많이 읽었었어? 처음에는 막 동화책 같은 거 짧게 있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막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뭐 기약전달자 약간 이런 것들 읽는 위주로. 두껍잖아. 맞아.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는데 막 10분도 걸리고 이랬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술술 읽히는 그 단계가 오더라고. 근데 나는 읽는 속도가 빨라지면 쓰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항상 책을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독후감 쓰기 이런 걸 좀 항상 과제처럼 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런 거 되게 도움 되겠다. 맞아. 아까 시준이가 문법이 어려워서 이제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웠다고 맞아. 했었는데 이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한국식 문법 공부를 언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고민하실 것 같아. 슬슬 걱정이 되는 시기지. 너는 영어 문법을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이제 초등학교 마칠 때는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쓰고 해가지고 영어 내신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문법이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천일문 있잖아. 알지. 그 책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그걸로 이제 한국식 영어 문법 뭐 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 이제 수업 듣고 뭐 예제 풀고 이렇게 공부했더니 문법은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 누나도 따로 공부를 했었겠지? 5학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빠르게 같아. 했네. 그때 방학에 여름방학인가? 문법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개념만 보는 게 아니라 예문이나 예외나 이런 어려운 문제까지 하나 두 개
풀어보니까 확실히 좀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같이 봐야 돼. 무조건적으로 개념만 여러 번 훑는다고 해서 문법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어려운 단어가 있다거나 하면 문제를 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런 맞아, 것까지 맞아. 같이 점검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학 입시까지 마쳤잖아.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한국식 그 영어 문법 언제쯤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해? 나는 중학교 때는 이제 완성이 좀 되어야 한다고 중학교 때 보는 완성. 편인데 늦어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는 문법이 1, 2회 독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수능 29번이 문법 문제잖아. 근데 그거 진짜 문법 알면 10초 컷도 가능한 문제인데 모르면 맞지. 약간 매이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기초를 탄탄하게 좀 중학교 때 다져두자. 그게 내 맞아. 신념이었어. 나는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물어보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시작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영어를 언어가 아니라 과목으로 대하는 게 언어로서 영어를 다 습득한 뒤에 라고 생각해. 너무 매몰돼서 언어로서 영어를 잊어버리면 나처럼 되거든? 왜냐면 나는 지금 이제 영어로 쓰고 말하는 걸 진짜 한마디도 못하거든? 어려워.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거기에 매몰됐더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뭐 문법 공부도 하되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긴 해. 중학교에 올라가면 영어 내신 시험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잖아. 맞아. 그럼 중학교 내신 대비를 위한 공부법 하나씩만 소개해볼까 우리? 일단은 크게 보면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교과서 외부 지문 이런 문장 암기하고 문법 문제 푸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 그래서 사실 독해랑 문법을 따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독해력은 앞으로는 이제 수많은 문장을 읽고 외울 거잖아. 그래서 저절로 늘 여지가 있는데 문법은 사실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늘지가 않거든.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문법만 따로 떼어놓고 공부할 시간이 사실 없잖아. 영어 내신 뭐 외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문법 공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한국식 영어 문법을 사실 중학교 때 확실히 다져놓는 걸 추천해. 일단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대부분 내신 대비를 할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강조하고 싶은 건 단어 암기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편인데 만약에 일주일 전에 이 단어 숙제가 딱 나온다고 해봐. 그럼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다들 그냥 막 이렇게 외우잖아. 그 나였어. 뭐 바쁠 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좀 나한테 안 맞더라고. 왜냐면 늦어도 이제 나흘 전에는 암기를 시작해야지 그 단어 시험을 치고 나서도 안 까먹고 그게 내신 시험장까지도 가. 문법도 마찬가지고. 맞아.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시간을 길게 잡고 암기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이제 이번엔 고등학교 영어로 넘어가서 내신용, 수능용, 강추하는 공부법 하나씩 소개해보자. 나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내신은 통 암기 시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시험 범위로 알려주신 뭐 외부 지문까지 암기를 했었는데 근데 암기 잘하는 법을 좀 추천해주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여러 번 쓰면서 외우는 거 추천하고 싶어. 그리고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빈칸, 순서 이렇게 고난도 문제가 점점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문제 중에 일부는 진짜 시간을 막 5분, 10분 써도 진짜 모르겠는 거야. 다 답인 것 같고. 그치, 애매하잖아. 그렇게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아서 연습할 때는 진짜 10분 정도 써도 되니까 한번 내가 독해를 정확하게 해보자. 정확하게 해.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시간도 줄고 답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고난도 문제만 좀 모아둔 문제집이 있으니까 그 문제집 사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내신이랑 수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내신 누나처럼 통암기를 했었지. 그냥 번역을 보고서 이제 원문을 적을 수 있도록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암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순서 맞추는 게 사실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조금 어렵잖아. 그래서 순서 맞추는 유형을 대비해서 그냥 문장 순서를 문장별로 하나하나 외웠었어. 문장별로? 문장별로 이렇게 순서 없이 나열돼 있을 때 문장을 하나씩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풀면 내신 대비는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수능은 사실 나도 특별한 팁은 없는데 고3 때는 이제 그냥 매일 꾸준하게 주간지만 풀었어. 근데 내신의 비결이 이제 꼼꼼함이었다면 수능의 비결은 좀 꾸준함인 것 같아. 그래서 영어 내신이 높은 사람이 수능 영어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건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내신을 하면서 영어 기초를 좀 다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 완전 명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법이랑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하고 또 공부법도 좀 썰을 풀어봤는데 이 방법대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영어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해보고 왔잖아. 맞지. 올해 영어 직접 들어가서 해보니까 어땠어?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수준에 맞게 기초부터 설명을 되게 잘해주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내가 문법을 처음 공부했더라도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 막 이렇게 어려운 책 붙잡고 막 낑낑거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강의 들으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사실 문법 강의 누나 특강 들었다 그랬잖아.
그 막 2시간씩 듣고 있으면 진짜 지루 죽잖아, 그치. 사실. 근데 10분 내외로 되게 짧게 요점만 설명해주는 강의더라고. 그래서 집중력이 좀 부족해도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나도 완전 동의해. 내가 만약에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 하면 정말 애용했을 것 같아. 단어 따로, 문법 따로, 책 사고 학원에 가서 수업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효율적인 장점인 것 같아. 이제 말로만 설명은 그만하고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볼까? 하면 4가지 메뉴가 있는데 문법, 회화, 복화, 내신 이렇게 있잖아. 근데 문법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문법을 들어가 보면 레벨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구나. 레벨과 초등, 중등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제 이름처럼 오래 기억되는 영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초등 영문법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 보면 강의 쭉 있고 그 다음에 이론 학습으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기본 학습, 쉬운 문제 풀고 심화 학습으로 이제 누나가 얘기했던 그 어려운 문제 풀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학습하기를 눌러서 강의를 보면 4분짜리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되게 짧고 내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매일 조금씩 학습하기에 진짜 부담이 없는 양인 것 같거든. 정말 시간대 정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되게 장점인 것 같아.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는데 기본 학습을 볼까? 이제 한 강의 4분짜리인데 거기에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 많이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바로 이해한 거 점검할 수 있게 구성해 놓은 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 이게 쉽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제 늘 그렇듯이 안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나중에 빵꾸 나잖아. 빵꾸 난다 말 쓰면 안 되나요? 구멍이 뚫리니까 당장 쉽다고 생각되더라도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지. 근데 기본이랑 심화로 나눠져 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든다. 아까 우리가 강조했던 기본, 그걸 다지기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이렇게 기초를 다져두면 나중에 또 돌아와서 공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안 생기니까 맞아. 진짜 이름처럼 오래 기억될 것 같아. 그럼 우리 중등 영문법도 한번 보자. 중등은 레벨 6까지 있구나. 6까지 있는 것 같고 아까처럼 이제 그냥 이론 학습 강의 듣고 기본 학습, 심화 학습 이렇게 문제 풀기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론 학습 먼저 해보자. 초딩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어려워졌나. 조금 길어졌네? 4분에서 6분? 6분? 그래도 짧아서 집중하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시각 자료가 보기 편해서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걸 고려하면 뭐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보고 다른 공부를 한다던가 밥 먹고 잠깐 쉬는 타이밍에 본다던가 그래도 맞아. 충분히 될 것 같아. 이게 또 강의 형식이 항상 학습 목표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캐핑을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해하기 최고의 학습법인 것 같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 기본부터? 투부정사를 취할 수 없는 동사를 고르세요. 이런 거 영어 내신에 많이 나오잖아. 중등 그치, 내신에. 진짜 중요하지. 생으로 외웠던 기억이다. 앞에서 들은 내용을 암기할 수밖에 없게끔 이런 핵심 문제가 나오니까 진짜 공부하기 좋다. 그럼 답을 뭐야? 한번 골라볼까? 얘는 마인드겠지. 마인드야? 투 마인드가 안 되나? D를 고르면 그치, 이렇게 맞출 수 중학교 문제 맞췄다. 이렇게 10문제 풀고 기본 학습 2까지 하고 넘어가면 심화 시험 학습.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 자, 근데 이제 내가 시험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틀리면 설명을 해줘. 그래서 그냥 틀려보면 밑에다가 그냥 뜻 설명도 해주니까 사실 문제를 그냥 막 기계적으로 낸 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냥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심화 학습은 이렇게 영작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가주어, it 이런 건 진짜 직접 써보지 않는 이상 응용이 어려울 수 있어. 맞아. 그런데 직접 딱 써봐야 돼. 이렇게 적절한 문제가 나오고 오답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까 진짜 좋은 앱인 것 같아. 앞에서 보면 레벨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기 때문에 문법 개념 교재를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 어떤 거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친구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아. 맞아. 방금도 사실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잖아. 그런 것들 탁탁 포인트 찝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다고 느꼈고. 그래서 나는 시험 기간이 되면 교과서 풀고 뭐 학습지 문제풀이 해보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복습 예습하는 과정에서 올해 영어를 꼭 좀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어. 내가 부족한 부분은 진짜 확실하게 채운다는 느낌으로. 맞아. 그래서 만약에 시험 기간이 4주라고 한다면 첫 주와 둘째 주에는 올해 영어 학습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봐. 그것도 되게 좋은 학습법이네. 사실 나는 이게 습관 잡기에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학습 알림을 항상 보내준다 그러더라고. 안 하고 넘어가면 이제 엄마한테 탭 이거 알림 뜬 거 보여주고 등짝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보면은 이제 학습 결과를 리포트 해주는 것도 있어. 이렇게 결과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성적 추이도 볼 수 있고 여기 자주 틀리는 단어 모음이라고 해서 포켓 노트가 있는데 진짜 유용할 것 같아. 사실 틀린 거를 다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중요하지. 그리고 틀리는 것만 틀려 또 문법은. 맞아. 그렇게 돼서 이거를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서비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개념이 생기면 딱 그것만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럴 땐 여기 단어명 검색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투부정사를 알고 싶다 하면 투부정사 검색하면 이렇게 강의가 뜬다. 그치,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수가 있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올해 영어를 이렇게 체험까지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지?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보시라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구독자 체험 코드로 가입해서 체험해보시고 가입하시면 스튜디오 S 구독자분들께는 1개월 추가 이용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체험 후기를 작성해주시면 우수 작성자 3분에게 무려 1년 올인원 학습권을 드린다고 해요. 와, 1년이다. 이거 구독자 말고 우리 멘토인데 이거 우리한테 주면 안 되나? 진짜 하고 싶어. 나 그 요즘 회화가 문제여가지고 사실 회화가 조금 탐나긴 하거든. 그래서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좀 뽑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도 오래 기억되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실 영어 고민이라고 하면 이제 되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할 것 같은데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은 일단 꾸준히 뭐라도 시작해보라 라는 것 같아. 뭐가 됐든 사실 꾸준히 매일매일 하면은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감도 높아질 거란 말이야. 뭐가 됐든 꾸준히 일단 해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지. 나는 그 정도로 마무리해주고 싶어. 나도 초등학생 때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니까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있지만 정말 아까 시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꾸준히 해가면 빨리 완성할 수 있는 게 영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문법이 부족하다, 어휘가 부족하다 그런 걸 자기의 상태를 진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올해 영어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한다면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